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에스모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5,710원까지 올라섰고 종가는 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종목 자율주행 섹터로 묶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또 묶이기도 하는데 진단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올라섰으니까 또 떨어질까요? 아니면 또 올라갈까요? 예,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특징주라고 불릴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오늘은 더 반대로 전일 급락을 딛고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자율주행 하면은 아마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더 미동하고 에스모 이 두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대표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그 대표하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 1년,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주가는 뭐 10,000원을 호가하던 뭐 최고 한 15,000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지금 5,000원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지는 하락하는 약 1년여간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중간에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쭉 흘러내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 오늘 급등, 뭐 장중에 14%까지 오른 것을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는 뭐 종가가 9%로 오르면서 끝난 것도 나름대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센 흐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이제 중간에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어떠한 뉴스 기사가 하나 뜨면서 올라갔던 것인데 그 2024년 그러니까 5년 남았습니다. 5년. 5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되는 이 신차 중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간단한 자율주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속주행,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뭐 이전부터 많이 보편화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은 정말 지금보다도 좀 더 나간 약간 사람 손을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는 수준만큼의 그런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두 자릿수 비중까지 늘어난다는 그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14%까지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뭐 우리 오늘 GDP 성장 전망이 낮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수소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자처럼 기존의 어떤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 다른 브랜드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에서부터 치고 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차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가 아래로 꺾여 내려갈 것이었다면 급락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오는 반등이 못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어제 급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항상 그렇죠.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어떤 손실이 누적된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신용 물량에 의해서 뭐 어떤 반대 매매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데 최바닥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물량들을 털어내고 일시적으로 어떤 5,000원 선을 이탈한 이후에 이제 좀 추세 자체를 위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최근에 좀 관심도 없던 기관 투자자들이 한 2달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바닥 구간에서 크게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이 근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에스모보다도 좀 더 괜찮은 자율주행 뭐 이쪽 관련 종목은 제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서 수익 낼 준비 미리 좀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 내리 빨간불을 켜면서 7.04%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2,0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로스웰도 그렇고
좋고 GRT도 좋았고요. 이 종목 오늘 중국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좋아하시니까요. 중국 기업들 앞으로 잘 갈까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도 진단해 주세요.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꽤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크리스탈 신소재도 알다시피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히든스탁이 한 종목 통해서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일단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이제 이 당시에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한 170% 정도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그래픽 관련된 이슈로 엮여지고 있는데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오늘 장주의 의문의 이 움직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봉사 차트 보면요. 순간적인 매수세가 쑥 들어와 주면서 장주의 순간 얼마까지 끌어올립니까? 어마어마한 8%까지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8% 정도 이제 순간 급등이 나와주면서 순간 거래량이 얼마 정도 터진다?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0만 주. 대략 순간적인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던 게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쑥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는 순간적인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종목이든 순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주목해봐야 될 게 정확하게 2시가 넘어가면서 순간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 2시 한 20분 정도쯤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있는 게 이제 중국주가 윙이푸드라는 중국주가 있죠. 윙이푸드도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동시에 자리에서 똑같은 거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헝션그룹도 그래요. 헝션그룹이라는 종목도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분봉상 봤을 때 순간 거래가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와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순간적으로 이 시간대에 누군가가 중국주의 모든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요. 보통 이게 이 한 종목은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에 동시에 순간속이 들어온다는 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번에 찍어 내리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 봤을 때 중국주들이 의문의 움직임이 보여줬다는 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판을 가지고 한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완전히 전고점에서 이제 찍어 누리고 반등 나야 될 이제 전고점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1차 급등 이후에 전고점 터치 이후에 개인들 물량 털고 급등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현재 구간대는 정확히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탈 신소재의 움직임 보면서 중국주 움직임 주목해봐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캠시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뭐 사실 캠시스는 과거부터 약간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 사업 저 사업 다 건드리면서 약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주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갤럭시 신규 제품 출시까지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늘 37만 3천 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평소 살 때 뭐 2만 주, 18,000주 이렇게 사다가 오늘은 뭐 주문 실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캠시스의 보유 물량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는 목표가 일단은 짧게 2,700원까지만 일단 목표가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갈 경우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AS 종목이 알서포트였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준 아주 좋은 종목인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전에 좀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실제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현재 시장에서 많이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부실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을 돋았다. 이 종목은 정말 조만간에 강력한 파동과 시세 조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최고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분명 말씀드렸죠. 차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 급등하면서 이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이라고 하면요, 조만간 급등과 함께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과 이제 유사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알서포트의 차트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 본다라고 하면 알서포트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느냐?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하락입니다. 과대 낙폭대를 이제 끝내죠. 단기적인 이제 고점대를 뚫어내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급등이 나오는데, 동시에 어떤 패턴까지 나오느냐? 동시에 본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애초에 소개시켰던 자리가 어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이 구간 때서 한번 이런 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2,500원대가 있어요. 2,500원대가 뭐냐고 하면요, 과거에 5일 이동 평균선대가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구간, 5일 이동 평균선대가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당시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이 시장에서 알서포트란 종목이 갈 수 있는 기대감의 한계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2,500원을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뭐한다? 뚫어내면서 거래가 실려주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아마 이런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2,500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 돌파하면서 안착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부터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요, 단기간에 이제 알서포트처럼 한 50%, 40%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여기 딱 알서포트 후속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XINC도 나왔습니다. 알서포트에 이어서 나왔는데, 이 종목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행복한 수익률 가져다 줬잖아요. 약 90% 가까운 수익을 줬는데, 이번에는 주봉과 비슷한가 봐요. 그 패턴 좀 읽어주세요. 그래,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오늘은 정말 정답을 맞추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과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만큼 이 수급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강력하게 상방을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XINC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요, 한번 위로 상방으로 올려쳤던 종목이 뭐합니까? 밑으로 내리 뻗으면서 뭐한다? 주봉사에서 뭐합니까?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면서 돌파가 나오려는 시점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파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는 최근에 이제 최대 100% 이상까지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XINC 같은 경우도 뭡니까? 상방으로 주봉상 올려치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때가 나왔던 패턴이다. 그러니까 즉 현재 뭡니까? 이 종목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인 급등 패턴이 급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XINC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80% 100%가 다이렉트 쏘아 올렸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 역시도 강력한 이슈가 살짝만 더 부각되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까지 막 이렇게 엄청 급등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XINC, 알서포트 두 가지의 패턴이 맞물리는 만큼 강력한 상방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이걸 괜찮으세요? 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추지 말라고 힌트를. 다 열어볼 수도 없고요. 예, 뭐 사람 찾는데 눈 두 개랑 손 두 개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래도 좀 몇 개는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강태훈 전문가가 뭐 일전에도 저도 뭐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뭐 국유재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한 주당 가격 낮은 우리 흔히 동전주라고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그러지만은 회사 상태
상태만 멀쩡하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에서는 시세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봤더니만 일단은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을 잠깐 좀 봤습니다. 골든 센츄리.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중장비 뭐 농업 뭐 이쪽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기업들이 좀 약간 반등하는 조짐을 이제 보이면서 좀 가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런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도 같은 게 돌파 흐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곧 돌파할 수 있을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돌파라고 나오진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고요. 이건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그 오가이티 코스메틱이라는 또 이제 중국 화장품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역시 지금 바닥에서 횡보 아직 돌파가 딱히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요것 또 약간 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전저점 부근 반등 노리고 있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CK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차이나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종목은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자, 이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봐서 아까 그 주봉 얘기를 했었어요. 주봉으로 못 뚫던 자리 뚫고 나서부터 뭐 다시 시도했다 뭐 그 얘기인데 지금 CKH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이 2015년 4분기부터 단 한 번도 이 60주 선이죠. 60주 선. 60주 이동 평균선을 지금 3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뚫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최근 주봉상 흐름으로는 살짝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S자 패턴을 그리려는 딱 그 초입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고르라면 제가 봤을 때는 CKH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트가 완성된 다음에 이슈만 살짝 들어가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슈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이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할 거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솔직히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과거에 중국과의 계약 이슈가 있는데 추가적인 힌트를 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러면 진짜 솔직히 맞아요. 이제 말씀이 말처럼 뭐 사람 찾을 때 뭐 손 두 개, 발 두 개, 뭐 눈, 코, 입 그냥 있다 이거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진짜 큰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뭐 신공항 관련된 이런 이슈로도 한번 엮일 만큼 정책적인 이슈도 한번 부각이 됐던 종목이다 정도까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공항 관련 수요 아니면 뭐 정책적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쫙 찾아보면 아마 이 주봉상, 일봉상이 강태형 전문가 얘기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보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중국과에도 이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발 시장에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주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뭐 차트가 완성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이 시세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슈는 분명히 기다려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